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오늘 오후 열린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여사에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의 의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그 청탁 내용을 인식하면서 목걸이를 전달받았으므로 이는 청탁에 대한 알선의 대가 및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사치품으로 자신을 꾸미는 데만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과 구체적 역할 분담 등이 없었고 무상 여론조사로 김 여사가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선고 직후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항소 포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특검이 그러한 위법 수사에서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재판부의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징역 1년 8개월이 나온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 임찬종 법조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특검의 구형은 징역 15년인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났던 겁니까? 네,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죄 선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특검의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특검의 기소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오늘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동 정범, 그러니까 주범 가운데 한 명이라는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공동 정범보다 관여 정도가 낮은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즉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식했으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방조범으로 기소했으면 달리 판단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특검이 기소를 공동 정범으로만 했으니 방조범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따라서 특검이 김 여사를 공동 정범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방조범 혐의에 대해서도 예비적으로라도 판단해 달라고 처음부터 공소장에 추가해 놨다면 적어도 방조범 혐의에 대해서는 오늘 유죄가 선고됐을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죠? 네, 공동정범 혐의로만 기소됐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가벼운 방조범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방조범 여부가 공방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결국 피고인 방어권 침해 문제 때문에 방조범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는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판결 선고 이전에 방조범 혐의를 추가하라고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특검에 요청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이진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이후에 변경된 내용에 따라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소사실이 법리적으로 잘못 구성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검사에게 선고 이전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판결이 김 여사의 남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김건희 여사는 오늘 선고된 사건과 별도로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관련 재판도 받고 있고 서희건설 측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 등으로부터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와 억대의 이우환합의 그림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집단 입당 의혹은 오늘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가 또 담당하고 있고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고 있는데 둘 중 어느 사건에서라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김건희 여사의 형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네, 임찬종 기자 잘 들었습니다. 피고인 들어오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은색 코트에 안경을 쓴 김건희 여사가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흰 마스크를 썼고 머리는 뒤로 묶었습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선고에 앞서 한자 성어를 언급했습니다. 형무등급 그리고 추무리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나타내는 유명한 라틴어 법원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고개를 숙이고 듣던 김 여사는 변호인과 귓속말을 주고받았고 변호인은 김 여사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변호인은 김 여사에게 조용히 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셔서 뭐 이렇게 말을 바로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상태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변호인은 미소를 보였고 특검팀은 공판 내내 굳은 표정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의 선고 공판에 재판 생중계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규모 경력을 법원 주변에 배치했는데 김 여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사람들과 지지하는 이들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1972년생 젊은 나이로 대통령 배우자가 된 김건희 여사는 전형적인 영부인의 모습과 달리 사업가 출신이란 적극성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 의혹과 학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권 출범 전에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정권 출범 이후 첫 해외 순방인 나토 정상회의부터 민간인을 전용기에 탑승시키더니 공식 행사 때 착용한 고가 목걸이는 자신이 구매한 것도 빌린 것도 아닌 서희건설로부터 몰래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듬해 11월 최재형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는 영상까지 공개됐는데도 사과는커녕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결국 12.3 내란 이후 김건희 사법 리스크는 더는 방어가 불가능해진 상황까지 됐고 본인 이름이 명시된 특검법까지 통과되며 전직 대통령 부인으론 처음 공개 소환되는 등 헌정사 최초라는 기록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통령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이른바 V0로 통했던 모습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어좌에 앉거나 종묘에서 차담회를 여는 등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해군 함정을 동원해 선상 파티를 즐긴 사실까지 탄로난 겁니다. 금품 수수 사실이 속속 밝혀져 첫 구속 기소 등 불명예 꼬리표를 달고 다녔고 오늘 헌정사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전 대통령 부인이란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